큐시토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서초동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박지원 검찰 소환 조사 중 구속될까입니다. 네, 서해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첩보 삭제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달 만인데요. 네, 앞서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당당하게 행동하겠다며 공개 출석 예고했던 박 전 원장, 오늘 검찰청 앞에서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씨의 피격이 확인된 바로 다음 날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서훈 전 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관련 첩보를 삭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네. 박 전 원장 소환 소식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목소리를 냈습니다. M1 사람들 말고 차라리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소신을 바쳐 일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하기를 나는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내가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또 덧붙인 얘기가 국정원은 정책결정부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삭제도 안 했을 뿐더러 뭐 자진월북이라는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정원은 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장혜찬 이사장님. 지금 보면은 박지원 전 원장이 사실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되고 그 이후에 지금 소환이 된 거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도 그럼 구속되는 거 아닐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본인의 혐의나 이 수사기관이 밝혀낸 사실들, 증거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그러나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결과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 정황이 있게끔 자료 삭제를 하고 월북 정황에 유리한 것들만 발표하도록 만든 결정의 주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뿐만이 아니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보게 되면 네.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대치되는 이 증언에서 재판부는 지금까지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박지원 전 원장이 한 이야기를 보면 지금까지 재판이나 수사 결과로 나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무조건적인 부인이 오히려 재판 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에 있어서는 박지원 전 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문제는 박지원 전 원장이 아니라 사실 직제로 보면 더 높은 사람인 서훈 전 실장은 이미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앞서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강재묵 기자. 예. 근데 또 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유족이 직접적으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전인 오후 2시 상황인데요. 네. 이 유족 측이 검찰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고소했습니다. 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밝히기를 이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이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 했지만 네. 이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 내용 공개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좀 피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임경빈 위원님. 네. 사실 검찰이 그동안 좀 약간 좀 멀리하고 싶어 했었던 부분인 것도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게 지금 유족한테 고소를 당하면 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뭐 이제 피고발인이 됐으니까 네. 조사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검찰이 어떤 조사를 어느 정도 수위로 네.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게 사실 관건이죠. 그게 관건이죠. 뭐 소환 조사를 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지 아니면 그냥 네. 각하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검찰 손에 달린 문제라서 네. 근데 다만 앞에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이제 영장이나 이런 내용들 기소한 내용들을 봐도 네. 최종 책임자로 이제 서훈 전 실장을 짚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려면 중간에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이 관련된 정황들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했다든지 네. 뭐 알고도 뭐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더 나와야 조사가 가능할 텐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다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볼 때 좀 주의가 필요한 것은 뭐 네. 장혜찬 이사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국정원 같은 경우는 첩보 조직이지 네. 이런 이제 군에서 다루는 첩보 내용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따로 취득해가지고 생산한 첩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원장은 뭐 우리가 삭제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거고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올라온 보고에 대해서 이제 판단은 내려주지만 네.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할 수 있는 맥락은 아니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점에서 검찰이 좀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검찰은 최종 책임자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좀 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기에 이 중간에 연결되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검찰이 관계자들을 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 조사하는 와중에 검찰이 확보했다는 진술 이게 좀 보도가 됐는데 좀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이 검찰은 지금 이 서훈 전 실장이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박 전 원장에게 뭐 삭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앞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로부터 7시간 뒤에 열린 한 회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안보실 소속 비서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훈 전 실장이 입단속을 당부했다라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서훈 전 실장이 남북관계에 안 좋은 영향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자 네. 당시 비서관들은 미친 게 아니냐 이게 덮을 사안이 맞느냐라며 네. 크게 반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훈 전 실장 그 다음 날에는 김웅희 전 해경청장에게도 이 잦은 월북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사를 잘해야 한다라며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시각이 좀 더 선명하게 정리된 입장을 담으라 이렇게 회의했다는 정황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서 전 실장의 지침을 전달받은 이 김홍희 전 청장, 이 해경청장, 이 윤성현 전 수사정보국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이 당시 윤 국장이 계급 정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이 찾아가서 이제 올해 승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며 이제 브리핑을 하도록 회유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잦은 월북 근거를 찾기 위해 이 정보과장을 국방부로 보내 이 통신 첩보를 확인하게 했다고도 하는데요. 네. 이 피격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은 점, 또 이제 북한군의 질문에 이 답을 미룬 사실 등을 이제 메모로 담으면서 이 잦은 월북했다 보기 어려운 근거들이 포함된 메모를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김 전 청장은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모를 파쇄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두 기자가 얘기를 한 내용은 검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이게 네. 만약에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큰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정부 측에서는 이 네.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서훈 전 실장의 영장이 대단히 무리라는 것을 알고 예.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을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안 유지라는 것은 일종의 대포선을 통제하는 겁니다. SI 첩보라는 민감 정보를 예. 10명이 알고 있는 걸 야 이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3명으로 줄이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보안 유지가 은폐가 된다면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매일매일 은폐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이사장님. 사실 이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 플레이다. 그리고 단편적인 내용만 흘린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 좀 다른 얘기의 다른 결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서 그럼 일부는 단편적인 일부분은 맞다는 얘기인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측과 민주당 측이 서로 설전하는 건 사실 사실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요. 네. 윤건영 의원이든 전 정부 관계자든 네. 딱 두 가지에 대해서 해명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왜 그 당시에는 돌아가신 분이 뭐 한문이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던가 네. 북한군의 대답에 바로 답변하지 않고 미루는 등 그 김홍희 해경청장이 못 본 걸로 할게라는 그 메모 내용 그것들을 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지 왜 선택적으로 월북이 아닌 걸로 보이는 증거들은 공개 안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기하면 되고요. 두 네. 번째는 이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받고 나서 3시간 뒤에 이분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3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구호 조치, 우리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하시면 간단히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할 텐데 윤건영 의원도 과거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언론 플레이다, 조작이다, 무리한 수사다라는 것만 반복하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치 공방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